부천 을지역은 3자구도 말씀드린 듯이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은 서초에서 온 박성중 후보, 새로운 미래 서른 후보의 세 분 중에서의 탁월한 경쟁력이 있다면 뭐를 좀 꼽으시겠어요? 물론 저는 이제 부천에서만 12년 동안 국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은 참 대단히 감사하죠. 때문에 도봉구에서 8년 했던 걸 따지면은 20년간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8년은 쉬었습니다만은. 때문에 누구보다도 경험과 경륜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죠. 따라서 이걸 부천 시민들 입장에서는 활용을 해야 한다고 그게 봅니다. 그게 훨씬 더 소위 말해서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천 시민 입장에서는 누가 부천을 더 발전시킬 것인가 이 관점에서 보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제가 월등히 그 점에서는 앞설 것이라는 걸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 개개별 인물을 놓고 보면은 국민의힘 후보는 지금 박성중 후보는 부천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내가 부천 대표가 되겠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럼 부천 시민에 대한 일종의 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1년 이상 상황을 보고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야 그게 도리이지 한 달 만에 와서 제가 합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문제의 심각성은 김기표 후보입니다. 민주당 김기표 후보인데 사실 김기표 후보는 민주당 후보가 맞냐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정치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김기표 후보는 이 과거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반부패 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 문제가 터져가지고 굉장히 시끄럽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3개월 만에 경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경질한 사람을 민주당이 공천을 준다? 이 앞뒤가 안 맞고요. 근데 그건 이 빙산의 일각이에요. 부동산 투기한 내용을 보니까 심각해요. 3건, 4건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두고 있다면 말이 안 되죠. 뭐 잘 몰랐어요. 시민들도 몰랐고 아마 당에서도 민주당에서 잘 몰랐지 않나 생각하는데 들여다 보니까 이건 뭐 엄청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발까지 했습니다. 고발장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 심각한 부동산 투기 문제. 그럼 또 한 문제는 이건 결정적인 부분인데 과연 민주당의 정체성이 있는 분인가? 왜냐하면 홍만표라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입니다. 특수검사로 있으면서 노무현 대통령 온갖 굴욕적인 이런 수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논두렁식이라는 걸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홍만표. 그 사람을 김기표 후보가 변호인으로 놨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적어도 민주당 정신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은 홍만표라는 사람을 변호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피고인이기 때문에 누구든 할 수 있다 하지만은 그 정도의 문제이죠. 노무현 대통령을 죽으면 장본인인데 그런 분은 어떻게 변호를 하고 나서겠다는 겁니까? 국민의힘으로 가면은 괜찮습니다. 국민의힘은 힘 후보라면 그 용납이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총선에서 말씀하신 국민의힘 박성중 후보는 부천의 서울 편입, 메가서울, 메가시티 부천 지금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 부천이 서울이 되는 순간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의원 생각 어떠세요? 전혀 다른 견해입니다. 왜냐하면은 80만 이상 되는 죄송합니다. 80만 이상 되는 도시는요 자체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훨씬 좋습니다. 서울에 이 변두리 쪽에 있으면서 서울이 갖고 있는 안전 조건들 다 올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 다 몰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뜻보다 실이 훨씬 더 많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변두리에 있는 이를테면 구청이나 이런 도시가 된다면은 그 발전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많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부천 시민들은 그 반대입니다. 차라리 우리는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명품 도시를 만드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발전 방향이지 서울에 그냥 무작정 붙여가지고 서울에 그냥 쓰레기만 넘어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는 그건 하지하책이다. 그렇게 발전시키는 거는 그건 아니다. 이게 부천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 판단은 맞습니다. 따라서 부천시를 서울시에 갖다 붙이는 거는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오선 의원 하시면서 많은 법안 발의 또 통과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22대 국회의원으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1호 법안으로 어떤 걸 발의하고 싶으신 생각이 좀 구상이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 내고신 게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은데 제가 수년 전에 이걸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장까지 했었거든요. 그때 뭐였느냐면은 학교가 학생들이 하교하고 나면 학교가 텅텅 빕니다. 그래도 학교는 운동장도 있고 또 강당도 있고 교실도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부분적으로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이 이제 퇴근하시고 나면은 쓸 수가 없죠.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건 여러 가지로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할 수 있게끔 관리자를 새로 두고 그분이 하교하고 난 뒤에는 그분 중심으로 학교 운영의 시설 관리를 하게끔 해서 학교 시설들을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장, 강당, 교실 이런 등등을 하게 하면은 이게 국민적인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된다 생각하죠. 그럼 어떤 형태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테면 예전에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방과 후 교장제를 두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교장제라는 게 말은 표현 맞지가 않아요. 방과 후 관리자를 둬가지고 뭐 한 두세 사람 두면 되죠. 둬가지고 학교 시설을 다 이용하게 하고 그걸 관리를 하게 하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서 굉장히 안달이 나 있는데 못하게 하거든요. 그걸 법적으로 장치를 해서 시민 누구든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지자체마다 하고는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학교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법적으로 장치를 해서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게끔 지자체는 그걸 도와주는 이런 형태로 법제화해야 된다. 이게 좀 1호로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못다한 이야기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보는 대로 양거대 정당들이 전국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잘못되면 싸워야 되겠지만은 근데 싸우는 형식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기보다도 자신의 속한 당의 이익을 챙겨내는 그게 결국은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피폐한 상황만 돌아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정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대한민국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지금 세계 경쟁 이 상황 속에서 이걸 하나로 대해서 해 나가야 이게 국민적 지혜를 모으고 될 것 아닌가. 좀 그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걸 하자고 오늘 저도 기자회견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이게 제가 아주 절박한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부천 의뢰 서른 후보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